암세포. 참 똑똑하죠. 어떻게든 치료를 피하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보다 더 똑똑한 신약이 나타났다면 어떨까요? 바로 암을 한 수 앞서가는 새로운 전략, VRN11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생명을 살리던 항암제가 어느 날 갑자기 듣지 않는다면 그 다음은 뭘까요? 이게 바로 수많은 암 환자들이 마주하는 정말 막막한 현실이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문제의 근원부터 파고 들어가 보죠. 도대체 암은 어떻게 그렇게 영리하게 우리 치료를 피해가는 걸까요? 그 생존 전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폐암 중 하나가 바로 이 비소세포 폐암인데요. 여기서 정말 안타까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보세요. 처음엔 표적 치료제가 들어가서 암세포를 공격하죠. 대부분은 죽어요. 하지만 일부 세포가 돌연 변이를 일으켜서 살아남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끈질긴 녀석들이 내성을 갖고 암을 다시 키우는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가장 널리 쓰이는 치료법인데도 환자들의 거의 절반, 40에서 50%는 도대체 왜 약에 내성이 생기는지 원인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대의학이 풀어야 할 정말 큰 숙제인 거죠.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암이 뇌로 전이되는 경우인데요. 상황이 훨씬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에는 혈내 장벽이라는 아주 강력한 방어막이 있거든요. 이게 외부 물질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건데 문제는 대부분의 치료 약물까지도 침입자로 보고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 두 개의 거대한 벽, 약물 내성과 혈내 장벽을 동시에 넘기 위해 개발된 새로운 도전자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보로노이의 차세대 신약, VRN111입니다. VRN111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두 개의 벽을 정면으로 뚫는 거죠. 첫째, 약을 피해 숨어버린 내성암 세포를 잡고, 둘째, 뇌라는 철옹성까지 뚫고 들어가는 것. 바로 이 두 가지를 위해 VRN111이 탄생한 겁니다. 자, 그럼 VRN111이 과연 이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그 증거를 하나씩 한번 보시죠. 먼저 그 까다로운 뇌 장벽을 통과하는 능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죠. 한번 비교해 볼까요? 현재 표준 치료제는 약물의 20% 정도만 뇌장벽을 통과해요. 겨우 그 정도죠. 그런데 VRN11은 어떨까요? 무려 200%입니다. 네, 200%요? 잘못 보신 거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 약보다 뇌에 도달하는 효율이 무려 10배나 높다는 뜻입니다. 뇌에 숨어있는 암세포에 약을 전달하는 능력이 이건 뭐 그냥 압도적인 거죠. 이게 바로 그 결과입니다. 그 높은 뇌 투과율이 실제 환자에게 어떤 기적을 만들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죠. 왼쪽을 보세요. 치료 전에 선명하게 보이던 뇌 속의 암덩어리가 오른쪽 치료 후에는 정말 눈에 띄게 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더 놀랍습니다.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뇌 전이 환자 전원입니다. 전원. 모든 환자에게서 암 진행이 멈추거나 종양이 줄어들었어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요. 100%. 이 숫자가 이 약의 잠재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뇌 상벽을 뚫는 능력은 확인했죠? 그럼 이제 VRN1원의 두 번째 특징, 바로 효능과 안전성을 좀 살펴볼게요. 뇌에 잘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똑똑하고 안전하게 암세포만 골라 공격하는지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그림을 보시면 약물이 얼마나 정밀한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왼쪽이 VRN11, 오른쪽이 기존 약물인데요. 오른쪽을 보면 목표 외에 다른 곳들도 건드리는 게 보이죠? 이게 다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반면에 왼쪽 VRN11은 거의 목표 지점만 정확하게 타격합니다. 마치 암세포만 딱 찾아가는 스마트 폭탄 같은 거죠. 이러니 부작용이 적을 수밖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이 표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보세요. 치료를 중단하게 만들 수도 있는 심각한 부작용, 그러니까 3등급 이상 부작용이 기존 약물에서는 23%나 나타났어요. 그런데 VRN11은 0%입니다.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정말 엄청난 차이죠?
특히 가장 까다로운 내성 돌연변이로 알려진 C797S, 여기서는 VRN11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다른 경쟁 약물은 반응률이 25%에 그쳤거든요. 4명 중 1명꼴이죠. 그런데 VRN11은 무려 75%입니다. 3배나 높은 수치죠. 4명 중 3명에게서 효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게 폭포수 차트라는 건데요. 아주 직관적입니다. 여기 막대 하나하나가 환자 1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막대가 아래로 내려가면 종양이 줄었다는 뜻입니다. 어떠세요? 거의 모든 막대가 다 아래로 향하고 있죠. 단 1명을 빼고요. 그만큼 내성암 환자 대부분에게서 효과가 있었다는 걸 한눈에 보여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놀라운 데이터들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VRN11이 암 치료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다행히 가속 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말 시급한 환자들을 위해서 초기 임상 데이터만으로도 약의 가능성을 인정해주고 더 빨리 환자들이 쓸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패스트트랙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VRN1L1이 바로 이 가속 승인을 목표로 정말 빠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2025년에 일상 임상을 끝내고 2026년 말에는 가속 승인 신청에 들어가는 게 목표라고 해요. 이 계획대로만 된다면 정말 머지않아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결국 이 모든 데이터가 가리키는 건 하나입니다. 기존 치료법이 더 이상 듣지 않는 환자들, 특히 치료가 정말 어려웠던 뇌전이 환자들에게 VRN11이 완전히 새로운 선택지,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VRN1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본 데이터는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끊임없이 진화하면서 우리를 따돌렸던 암, 과연 우리가 이제는 그 암을 한 수 앞서 정말로 이길 수 있게 되는 걸까요?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